유동근 목사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체. 네 번째, 지방교회 측의 공식 대응. 글쓴이 호람베오. 유동근 목사는 위 제목의 유튜브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조작된 증거들로 보이는 릴리슈의 주장들을 적극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릴리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상하이 교회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어릴 때 할머니를 따라 몇 번 간 적이 있었고, 릴리슈는 여고 시절인 1947년 9월에 상하이 교회에서 침례받은 후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촌들을 따라서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치만리가 1952년 4월에 중국 공안에 끌려간 후 4년간은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으니 릴리슈가 오치만리와 직접 겹치는 기간은 다 합쳐도 채 5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오치만리와 상하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다 직접 목격한 것처럼 책에서 말하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유 목사는 릴리슈가 뇌 관련 의사로서 수술 후에도 그 과정을 복귀해야 하는 전문가이므로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면 취직할 곳이 없던 시절에 의대를 다녔습니다. 릴리슈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감시자가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의사로 살면서 무신론 정부 사람들에게 세뇌되어 오치만리를 공개 비판했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처리하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장식항 형제처럼 솔직히 참회하거나, 다른 하나는 릴리슈처럼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런 선택은 뇌 관련 의사 경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유동근 목사는 여호수아 유 목사가 고령 훈련도 참석한 분인데 릴리슈의 책에 서문을 썼으니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개월의 고령 훈련 기간 동안 오치만리가 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오치만리의 부도덕한 과거 때문인 것으로 믿는다는 유 목사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유 목사가 말했다는 영어 문장인 I believe this was due to his secret sin and guilt. 는 중국어 원문에는 없던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동근 목사는 위유 목사의 말 한마디를 근거로 그것이 마치 오치만리의 부도덕성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성 주장들은 아래와 같이 좀 더 차분히 살펴보면 그 허구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 오치만리는 1922년부터 상해 교회로부터 질의를 당하기 전인 1942년까지는 만찬에 정규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부도덕한 사건이 1926년에서 1927년에 일어났다고 볼 때 그 이후부터 1942년까지도 오치만리가 여전히 만찬에 참여한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1948년부터 있던 고령 훈련 기간 동안 과거 사건이 마음에 걸려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둘째, 고령 훈련에 참석했던 민자룡 형제가 쓴 신은오대에 따르면 그 당시 훈련은 주로 오전에는 오치만리의 메시지와 영적인 판정 시간, 오후에 또 한 번의 메시지, 저녁에는 집회가 없이 노트 정리 등을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훈련생들 모두 자기 지방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 그곳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오치만리는 거의 유일한 훈련 강사였기에 주말에도
고령에 머물며 다음 훈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셋째, 참고로 고령 훈련센터는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워치만 리의 개인 사역처이므로 만찬 집회를 실행할 진리적인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호수아 유의 주장만 듣고 이런저런 추측성 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처럼 유동근 목사나 릴리슈의 주장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검증해보면 어폐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한두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릴리슈의 책에 대해 지방교회 측은 수년 전에 다음과 같이 짧게 반응했습니다. 릴리슈에 관한 사실들. 워치만 리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릴리슈가 사비로 출판한 책을 읽는 독자들은 책 뒤에 가려진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릴리슈는 자신이 기억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1950년대 초반 상하이 교회 젊은이들 중 한 명의 새로운 봉사자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을 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실제로 인식된 적들과 경쟁자들을 상대로 투쟁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계급의 적들에 대해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중 집회와 매스미디어와 훈련된 선정가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열기가 무르익었을 때 국가의 적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도록 신중하게 작성된 원고를 읽는 공개 고발 집회와 공개 재판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이웃과 동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범죄들을 서로 고발하면서 오래된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과 심지어 당원들까지도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고 심지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1951년 10월에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에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려는 광범위한 고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첩, 강간, 살인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선교사들에 대해 날조된 혐의를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이 전개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중국 내 지방 교회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정치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것은 위협이 되었기에 1952년 4월 10일에 워치만 리는 재정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부옥되었습니다. 정부 내부 문서는 중국 관리들이 워치만 리의 사역이 확산되고 지방 교회들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1956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하이 교회 집회소를 점거했고 중국 전역의 교회들에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인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동시에 워치만 리의 반혁명 분파를 비난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고발 집회를 포함하여 워치만 리에 대한 대규모 반워치만 리 선전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일 해방일보는 최근 정부는 오랫동안 종교의 외투를 입고 반혁명 활동에 종사해 온 워치만 리의 반혁명 집단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통쾌감을 느꼈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악을 제거한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로 시작하는 릴리슈의 고발합니다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슈는 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직에서의 철저한 교육을 받은 후 나는 마침내 깨어났고 그들을 혐오했고 그들의 추악한 반혁명 운동의 속내를 많이 폭로했다. 나는 워치만 리의 반혁명 집단이 연로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가장 위험한 늑대 무리이고 청소년을 독살하는 범죄자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깊이 느낀다. 그녀는 그들의 투옥 소식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반혁명 분자들을 체포했으니 정말 기쁘다. 슈는 자신의 책에서
오치만리를 고발하도록 자신에게 가해진 극심한 압력에 대해 설명하지만 정작 자신이 고발한 부끄러운 내용은 건너뜁니다. 그 당시 그녀가 한 비난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치적이었고 그녀가 나중에 기억들이라고 주장한 외설적인 내용들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은 2월 8일에 공화국이 오치만리의 반혁명 단체의 범죄 활동 증거로 제시한 것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에는 오치만리가 자필로 쓴 자술서가 포함되었고 불법 자료들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일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오치만리의 공개 재판에서 릴리 씨와 장식항을 포함한 8명의 교인들이 고발에 가담했습니다. 총 2296쪽에 달하는 기소장에서 중화민공화국은 오치만리를 일련의 범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 비난들은 다음과 같이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부 전복을 위해 무기를 비축했고 마약을 거래했고 여성을 매춘부로 노예화했고 물과 수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려고 했고 거머리가 가득 담긴 소라를 비행기에서 강과 호수에 떨어뜨리라고 장개석에게 조언했고 세균전 수행을 지원했고 수십억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고 수많은 여성을 강간했다. 릴리 슈가 쓴 책 내용의 대부분은 장식항의 회고록 초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장은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한 후에 오치만리를 비난하는 증거를 검증했고 자신의 초기 평가를 철회했습니다. 오치만리의 제약회사와 개인 도서관의 지배인이었던 장은 오치만리의 자필과 서명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백서의 필적과 불법 자료에 들어있는 서명들이 위조임을 고백하고 1983년에 체포되어 도옥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많은 고위 인사들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텔레비전 전도사와 대형 교회 목사들의 스캔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도덕에 대한 비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국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강한 압력은 거짓 기억을 각인시키거나 근거 없는 비난에 몰두하게 만들 수 있고 강압적인 진술을 통해 도출된 비난은 신뢰할 수 없다는 악명이 높기 때문에 진실을 확립하는 데는 쓸모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씌워진 범죄는 그들의 추방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후에 1950년대 후반 반무파 캠페인 중에 300만 명의 당원이 거짓 고발을 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은 오치만리를 중국인들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경쟁자로 보았고 그러한 이유로 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중국의 비난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쓰인 릴리 슈의 책인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은 중국 공산당 혹은 그들과 연관이 있는 삼자교의 인물들이 제공한 증거들과 자료들의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정작 본인이 눈으로 보고 겪었다는 부분도 그런 조작 가능성이 담긴 증거들을 본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책 내용만을 토대로 오치만리나 그 당시 상하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래도 유동근 목사가 이 책 내용에 관심을 가지려면 릴리 슈와 함께 오치만리를 고소했다가 오치만리 관련 증거들의 자필 고백서와 서명이 조작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옥고를 치렀던 장식항 형제의 회고록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양심 있는 목회자로서의 조치일 것입니다.